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저에게 네이버 메일로 수험 상담 시청해주신 수험생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 이제 일가표 자세히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현재 실력. 자, 영어는 작년 국가직에서 85점이었고 지방직에서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국가직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지방직에서 영어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종종 생각하는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수험생도 계시겠지만 영어 강사로서는 점수가 잘 나올 때가 있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체크하면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방향 없이 그냥 무턱대고 과정만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뭐가 약한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자신이 잘 아는 부분에서 잘 많이 나오고 자신이 아는 어휘, 자신이 아는 생활영어, 내가 알고 있는 문법 포인트에서 나온다. 또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독해 지문이 나오면 점수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어렵고 영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가 늘 항상 강조하잖아요. 단계별 연습을 해라.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올려주신 방법에 따라 공부할 계획이고 현재 중간연법 3.8제 3학년 문제집을 푸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3.8제 3학년 교재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초 단계에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국어. 현재 일단 기출부터 풀 생각입니다. 기출을 마친 후에는 문법 특강 같은 거를 들을 생각인데 아직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한번 태블릿 PC로 한번 적어볼게요. 국어는 일단 하루에 만약 국어를 공부하실 때는 영역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 파트, 그리고 한자나 사자성어,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종종 문법 파트에서 좀 수험생님들이 약간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야, 문법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문학과 비문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국어 강사님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법은 물론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합격자분들은 문법은 다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문법이 돼요.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줄여야 한다기보다는 일단 특정 시간은 문법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에 있는 문법 포인트, 그리고 만약 본인이 문법 특강 같은 거 듣는다 하면은 그 포인트는 계속 당분간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내년 한 1월달 국가직 가기 전에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 되겠죠. 한자 사자성어, 한자는 암기하려 하기보다는 누군가는 학교생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자 포기하세요. 그 시간 차라리 다른 걸 더 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그건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막 요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한자는 암기하기도 그렇고 암기 안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아주 최소 시간만 넣어가지고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보든 어플을 보든. 하지만 사자성어는 암기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문학, 비문학. 문학 같은 경우도 기출에 나온 문학 작품들은 다 출제 포인트 체크해 보시고 해설 보면서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물론 문학도 푸는 연습이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기출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추후에 모의고사에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비문학은 유일하게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유어나 기타 등등은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좋고 주말에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런 방향 나가시고 나중에 기출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할 때 그래서 새로운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출을 보시면 되겠죠. 자, 한국사 볼게요.
11분에서 12분 컷에 평균 80에서 90점 정도 나오는 상태라서 기출 문제집을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전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전환기 선생님 필기노트만 암기시로 해독해서 문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출을 보세요. 2021년 전환기 기출 문제집이 있어서 이것을 1회독한 후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종은 1200자나 800자로 해독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교재 지문이 너무 많다 또는 너무 적다,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선생님처럼 만약 기출교재 지문이 너무 많다 근데 해석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 보지 마시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별해준 포인트, 내가 회독할 때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일단 9급이면은 9급까지 집안지 서울시 위주로만 3회독 정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타진열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어요. 거꾸로 만약 고종 선생님 기출을 본다 했을 때 너무 양이 적어요. 그러면 일단 고종 선생님 기출을 집중해 주시고 부족하다? 그럼 고종은 동연모의사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결국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출이 양이 많든 적든 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많은 교재는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집중해서 여러 해독하시고 나중에 지역적인 포인트 위주로 점차 확장시키면 되는 거고, 양이 적은 기출교재를 보신 분들은 일단 그 기출교재를 제대로 보시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동연 모의사에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기출을 이렇게 여러 교재를 볼 필요가 있나, 그냥 하나만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는 모의사 푸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조군 선생님 동연 모의사를 추천합니다. 질이 좋아요. 자, 다음에 행정법. 행정법은 군무원 시험이나 지금까지 시험 결과를 보면 70에서 80점 그럼 좀 더 많이 회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수가 나오는 수준인데 기출을 현재 3회독 정도 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4회독, 5회독, 6회독 계속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행정법 중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쵸? 22년 기출 강의 듣는 중이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령 같은 게 이제 법과 관련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신 강의 듣는 거 나쁘지 않아요. 강의를 다 듣고 2회독 정도 더 한 후에 SOS라는 압축 강의를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최신 플랫 강 다 들으시고 기출 회독 해주시고요. 나중에 모의사 들어가면 됩니다. 자, 행정학. 행정학은 기출 문제 2회독 중인데 3회독 할 생각입니다. 행정학도 계속 여러 회독 해주세요. 대신에 A급, B급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차차 지역적인 거 넓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의사 풀면 되겠죠. 자, 질문은 지금 총 4가지를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천임은 베이직 대신에 심은철 선생님 구문 천재나 천임은 공무원으로 대신해도 될까요? 천임은 베이직 대신에 구문 천재, 천임은 공무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뒤에 말한 두 교재를 안 보고 천임은 베이직만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구문독해 교재를 본다 했을 때 기초 구문독해 교재가 있고 중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중급을 별로 추천하는 이유 요즘에는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어 말고도 다른 과목도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5과목 전문 과목 시대니까. 구문독해는 베이직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어려운 구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차라리 그 시간에 유형의 독해를 더 많이 풀어가지고 유형의 독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따로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모아두고 그 교재를, 그 노트를 활용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천임은 베이직은 없는데 집에 시부철 구문 천재랑 천임은 공무원이 있다. 이거 보면 되지 않냐 이제 여쭤보셨는데 베이직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베이직에 있는 지문도 해석을 못하는데 어려운 교재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3,800제 푸는 중입니다. 내용 중에서 시제에서 용법이 무엇인지 묻는 것과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풀어도 될까요? 이게 제가 3,800제 풀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물론 기초 문법에서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용법인지. 문법에서 그거 몰라도 되지 않아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명수조 용법, 형수조 용법, 부사조 용법. 그리고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형수조 용법이면 한정조 용법, 서술조 용법. 그리고 비투 용법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투부정사 부사조 용법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정도, 조건.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독해서 중요하거든요. 우리 독해 싸움이에요. 강사님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어려운 영어 알 필요 없다, 일본식 영어 알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 보고 놀란 게 저 선생님은 시험의 본질을 모르나? 우리는 지금 고시 영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문법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암기 파트도 있지만 변별력이 있는 건 암기 파트가 아니에요. 암기 파트는 다 맞춘다. 응용 파트예요. 응용 파트에서는 그런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걸 묻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진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안 보셔도 되지만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서는 여러분들이 용법을 잘 알아야지 빠르게 직독직해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법 모르시는 분들 감독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해석이 조금만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해석 못합니다. 그게 디테일 차이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2021년 전환기 기출문제집에 있어서 이것을 1회독한 후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종은 기출 1200자나 800자를 구입해서 해독할까 고민 중입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전환기를 볼 거면 전환기, 고종은 고종 하나만 제대로 하자. 하지만 전환기 선생님께 너무 양이 많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1, 2, 3 해독하고 나중에 모의서 풀 때 그때 지원적 포인트 늘리면 되는 거고 고종 선생님 부분은 고종 선생님 거로 쭉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동영 모의서 보완하자. 교재를 늘리지 마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자, 네 번째. 계획표를 첨부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빈 부분은 아직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계획표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딱 계획표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공부하고 자, 목금토 영어 어쩌? 안 돼요. 영어는 일단 오전에 쫙 깔아주세요. 왜냐면 영어 싸움이에요. 정확히 말할게요. 국어 영어 싸움이에요. 영어는 매일 해주세요. 자, 행정법 하는 날 있고 행정하는 날 있고 한국사 하는 날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는 영어, 그리고 오후에는 하루는 한국사, 하루는 행정법 이틀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하루는 국어, 또 다음 날은 행정하 이틀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 하잖아. 하루에 3과목이고 이틀 5과목이죠. 영어는 매일 하고요. 물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 어떤 과목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한국사를 하고 다음 날에 행정법을 한대요. 근데 행정법에 너무 밀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사는 행정법 더 넣어도 되고 아니면 밀리고 있는 과목은 일요일날 좀 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굳이 뭐 공부 못한 거 이런 식으로. 대신에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비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하고 하는 날에도 비문학 좀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과목들이.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안 좋아하는 과목은 잘 안 합니다. 그럼 그 과목이 밀려서 그 과목이 시간이 안 나오거나 그 과목이 밀리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은 10월 11월 자, 일단 이선준 선생님 기출실력 보고 국강 한자 보고 국어 비문학 보시고 중학교 산책파배제 산책파배제는 너무 오래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잡지 마시고요. 산책파배제 너무 오래 걸 것 같으면 답 적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다음 과정에서 다시 또 문법 포인트 교재랑 단원별 적용 연습도 하고 랜덤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산책파배제는 양이 너무 많으면은 답 적고 읽어도 빨리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기출일에도 행정법 그리고 해치총 보고 12월과 1월에는 일단 기출을 계속 이거 안 좋은 거구나. 기출을 일단 계속 꾸준히 보시고요. 시험 보기 2개월, 3개월 전에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기출 계속 보시면 되고 기본서 마무리 볼 거 있으면은 같이 보셔도 좋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천인문 보고 패스 시전 444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첫 번째 끝나고 나서 구문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문독해 들어가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하고 이게 끝나면은 문법은 패스 시전 영법 보고 그리고 자유수도 계속 나가시고 그다음 여기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기출 2, 3, 4, 5, 6은 기출 영어는 기출까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단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시행착오별 기출이요. 기출이 140회가 넘어요. 기출만 제대로 푸셔도 충분히 좋은 문제 많고요. 영어 강사님들 중에서는 뭐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 아니요. 유형 접근한 방법 같고요. 풀고 나서 기출은 리뷰가 중요해요. 영어는요. 대신 시행착오 기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사 빼고 기출로만 들어가세요. 기출만 잡아도 충분히 고점점 나와요. 영어는 쥐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많은 교재 막 보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교재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공부 계획 같은 거 반영은 제가 공부법 각 과목별로 공부법 자세히 적은 걸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는 기출 1회도 2회도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다 풀려고 하니까 풀지 마시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1, 2, 3 회독이 아니라 1, 2, 3, 4, 5, 6 회독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풀면서 필기노트는 중간에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고요. 주로 이제 기출을 보시고 필기노트는 자투리 시간을 보시고요. 한 기출 3회독 정도 했다. 그러면은 필기노트를 잠시 필요 따라서는 난 기출
정근대사는 많이 봤는데 근현대사는 많이 안 봤어요. 그러면 근현대사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고, 아, 나 필기노트만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기출 잠시 멈추고 필기노트에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고종 선생님 거. 그리고 기출 같이 보시면서 필기노트 같이 보면 되겠죠. 행정법 같은 경우도 행정법 기출 강의 보고 오답 노트 보고 기출 중 오답만 모아놓은 강의고 행정법 SOS. 저는 생각했을 때 기출 중 오답만 모아놓은 강의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봐도 좋죠. 시간 없으면 기출만 제대로 보세요. 기출만이라도. 교재에 막 남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막 이거 추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기출은 우리가 제대로 회독해서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그냥 이것저것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필수가 기본서랑 기출뿐이에요. 나머지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신 팔레트 강은 다 들으시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들어가서 기출 도우시면 되고, 행정학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학 기출 보고 뭐 압축 강의 듣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기출과 압축 강의 같이 보는데 행정학도 양이 많아가지고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에서 일단 중요한 A급, B급, S급 중요한 거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 지하적인 거는 차차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적인 거 언제 보냐? 모의고사 들어갈 때 있죠. 필요하시고 뭐 기부서 같이 독해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해드리면요. 기출 풀려가지 말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기출 해두고 5회도 6회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출까지 풀지 마세요.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하고 시험 족보 보셔가지고 해도 빨리 하고 기출 충분히 잡고 나서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부터 모여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볼 수 있고 점수는 더 잘 나옵니다. 대신 영어는 차근차근. 그 대신 산책법일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10월 말부터 시작하니까 오케이 11월 말까지 뭐 한다고 치고 천인문 들어가고 자이스토리 천인문 끝나고 자이스토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패스 시전 연법 5 공부할 때도 너무 문법만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에 있는 예문들 다 짧고 좋은 예문이잖아요. 독해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문장 구조 분석. 왜냐면 짧은 예문 안에 알아야 하는 문법, 구문들, 어법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아니라 기출을 하세요. 기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부해보시면서 이렇게 방향 한번 잡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